오늘의 인문학 수업 김주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아이와의 애착은 부모의 말투가 결정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다는 신뢰가 곧 애착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언제나 쉴 수 있는 어깨이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며 보호하며 이끌 든든한 지원군이어야 합니다. 애착이 약한 관계는 아무리 함께 있어도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할 부모와 아이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아이를 품에 자주 안고 따뜻하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부모의 말투입니다. 말투는 거부할 수 없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애착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려면 부모는 어떤 말투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모 자신은 잘 모르지만 같은 말도 못되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아픈 부분만 콕콕 찌르는 말투를 구사하는 부모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최악의 표현을 더해 폭탄처럼 던지는 부모도 있지요. 협박과 강요로 아이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는 말투가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말투는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식의 말투는 좋지 않습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니까요. 비아냥, 네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협박, 그거 못하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조롱, 바보냐?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비교, 친구들도 너 이러는 거 아니? 이렇게 바꾸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좋아요. 표현에 이런 감정을 담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성, 다음에는 분명 더 나아질 거야. 희망, 그거 못하면 다른 걸 시도하면 되지. 이해, 어느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니? 용기, 잘 될 때까지 우리 같이 해보자. 이제부터 일상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비아냥과 협박, 조롱과 비교의 말투가 나올 때 가능성과 희망, 이해와 용기의 감정을 꺼내세요. 그런 모든 말투가 저절로 아이의 마음과 귀에 좋은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훈 작가님의 생각 공부. 자신에게 예쁘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자. 남들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고 갑자기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내면에 없는 것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자주 하고 싶지만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게 되지 않는 이유도 내면의 예쁜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꺼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고 예쁘게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도 그걸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고 싶은 그걸 내 안에 담자. 그리고 좋은 마음과 예쁜 말을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자. 받아야 그게 뭔지 알 수 있고 뭔가 있어야 꺼낼 수 있으니까.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은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다. 2022년 6월 김종훈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일에는 글쓰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생각을 해도 그것을 글로 쓰지 못하면 주변에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써야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글로 지적인 삶을 밝히는 더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 그리고 이 책 한 권과 30일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초등교육, 초등글쓰기, 인문학 자녀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김종원 작가, 인문학 글쓰기, 필사, 따라쓰기, 인문학 질문, 기적의 30단어, 글쓰기 워크북, 쓰는 삶을 시작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 글쓰기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지성과 자기 분야의 대가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모든 인생은 글쓰기로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배운 것과 생각한 것을 글로 쓰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고 깊고 다양한 생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근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총 4단계의 인문학 글쓰기가 필요해요. 1. 읽는 방식을 바꿔야 쓰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독서만 많이 한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쓴다는 것은 많이 봤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글을 쓰지 않아서 걱정이라면 일상에서 멈춰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자주 관찰하게 해주세요. 보는 훈련을 해야 쓰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2. 모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좋은 태도가 필요해요. 글 쓰는 태도를 만드는 30일 필사의 기적 과정에서는 저절로 글을 쓰게 만드는 7가지 쓰는 태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는 쓸모가 흥미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배운 것 말고 본 것에 대해서 쓰자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주인이 되어야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근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3. 다음은 문해력을 기르는 30일 인문학 질문 과정입니다. 문해력은 기초 학력이 아니라 생존력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해력을 기르는 30일 인문학 질문법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쓰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한 것을 쓰게 되면서 아이의 내면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4. 마지막 인문학 글쓰기를 완성하는 30단어의 비밀. 과정에서는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30단어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한 문장이 아이의 쓰기 능력을 기른다는 사실을 전하며 아이만의 답을 찾아 글로 쓰게 하는 대화법과 이야기를 만들어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30일만 아이와 마음을 내서 글 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과 아이가 맞이하는 하루가 이전과 다르게 근사한 것들로 가득해질 테니까요. 우리는 쓰는 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인문학 글쓰기 워크북 시리즈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하루 10분 따라쓰기, 하루하나 인문학 질문, 기적의 30단어.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7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육아 방법에 대해 6가지 이론을 세워놓았지만 6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어떤 결론도 갖고 있지 않다.